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적국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해군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해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실전 배치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와이 시험장에서 북한의 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로 격추하는 시험이 성공하면서 이 요격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국방부 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ICBM 요격 미사일 11기를 태평양 또는 유럽 지역에 있는 해군 함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영내 방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과 페르시아만 유럽 해상 일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는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적국들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면서 SM-3 블록 2A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기존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다층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러나 ICBM 공격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해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역할과 실효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SM-3 블록 2A의 미국 본토 다층 방어 체계 포함은 상당한 비용과 성과 면에서 불확실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지난 4월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M-3 블록 2A의 ICBM 격추 시험은 성공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 어슈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운용 시설로 전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스 어슈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사일방어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조달과 연구 개발을 위해 16억 4,79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SM-3 블록 2A는 2억 9,530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예산 승인과 관련해 의회는 영내 동맹국의 기여도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 사항과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 충족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하원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하면서 규모 하한선을 현행 28,500명에서 22,000명으로 낮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한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적절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국의 안보 요구사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해당 법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태세와 한반도에서의 자원활동과 권리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과 당면 과제 등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에도 EU와 동일한 대북 수입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역량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1일 특정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정을 소개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라 북한산 물품 중 수입 금지 대상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무기류와 관련 물자, 이중용도 물품, 기타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WMD 관련 물자 등은 북한이 원산지인 경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 생산된 경우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북한 외에 다른 나라의 무장병력의 작전 역량을 지원 또는 향상할 수 있는 북한산 군수 물자는 식품과 의약품 외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위탁하거나 생산한 석탄, 철광석, 구리, 납 등 광물, 식품과 농산물, 사치품, 기계 전자장비, 석유 제품, 해산물, 조각상, 섬유, 선박, 목재 등도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북한 정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거나 이들이 위탁 생산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을 오가는 사람의 개인 소지품, 북한 내 외교 공간과 국제기구 등 공무상 용도,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의 개인 소지품, 또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영국 등에서 중대범죄 예방이나 탐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처럼 면제 대상이 아닌 북한산 수입 금지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제통상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국의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영국이 유럽연합 공식 탈퇴, 즉 브렉시트를 앞두고 2019년 3월 자체적으로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했고 이 법이 올해 1월부터 기존의 EU 관련 법규를 대체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이 2006년 채택된 1718호부터 2017년 12월 채택된 23975까지 총 10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 무역, 운송, 이주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 체제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역량을 억제하고 무기 등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의 포기와 해체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첫 조치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연관된 북한 공안기관 2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관계자는 2일 VOA에 이번 공고문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위협을 제공했으며 미사일과 우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북아 영내 안보 환경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일 공개한 동북아 지역 과학혁신 동향의 지정학적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러 산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스템 구축 야망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매일같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이 7,000명 이상의 해커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역량이 진전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북한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중국의 위협을 상대해달라는 동맹의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미한 관계에 초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해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온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면서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면서 당분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